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시리즈온 서버 개발을 하고 있는 한규일입니다. 많은 팀에서 오래된 레거시 서비스를 MSA로 전환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래된 모놀리틱 기반의 시리즈온 레거시 서비스를 MSA로 구조로 전환하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좋게, 더 빠르게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목은 다프트 펑크의 노래 제목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르메리아와 GraphQL, gRPC, 집킨을 사용하여 어떻게 서비스를 빠르게 잘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리즈온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아르메리아를 이용해 어떻게 빠르게 컴포넌트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왜 GraphQL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어떻게 모니터링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시리즈온은 네이버 웹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OTT 서비스인데요. 한국에서 영화를 구매하여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모바일 앱이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TV 앱입니다. 영상 서비스 특성상 TV,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웹 플레이어, 윈도우 플레이어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시리즈온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과거 몇 년간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 보수만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놀리틱 서비스 그리고 SQL 드리븐 서비스로 이루어져 서비스 확장 및 변경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 서비스를 보다 가볍게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팀 내에서 기존 구조와 다른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클라이언트, 프론트 API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 또한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집계하여 전달해줄 어그리게이션 서비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프론트 API 서비스에서는 클라이언트별 인증 및 API 호출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그리게이션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서 백엔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그리게이션을 통합하여 호출되며 프론트 API 서비스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 각 데이터를 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서비스의 각 컴포넌트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증, 재생, 결제, 메타 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계한 것들을 토대로 MSA로 전환하면서 팀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동기를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도록 분산 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가볍고 빨라야 하는 것, 네 번째는 API 기반 문서화가 자동으로 되거나 빠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아르메리아를 이용하여 빠르게 컴포넌트 개발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메리아는 라인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요. 발표 기준 현재 1.12.0 버전입니다. 아르메리아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로서 gRPC 및 코틀린, 비동기를 위한 리액티브 스트림즈 및 코루틴 지원, 그리고 기존 자바 웹 개발에 친숙한 스프링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리아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HTTP2 지원, 매트릭스 및 집킨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분선 추적뿐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도 함께 지원을 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였고, 무엇인가 문제점이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슬랙이나 깃허브 채널을 통해 다른 오픈소스에 비해 기술 지원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좋은 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아르메리아를 도입해 보기로 결심하였고, 다양한 레퍼런스 리서치를 통해 코틀린, 코루틴, gRPC, 스프링 디펜던시 인젝션을 함께 이용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르메리아의 장점으로 코틀린과 기존 자바 기반 웹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코틀린 기반 스프링 개발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팀 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었습니다. 먼저 gRPC가 가지고 있는 기존 문제점으로는
브라우저 호출을 지원하지 않고 테스트 및 디버깅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gRPC는 gRPC 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긴 했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포트를 핸들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아르메리아에서는 네이티브 gRPC 서버와는 다르게 하나의 포트로 여러 개의 마임 타입을 지원하였고 요청 마임 타입에 따라 응답 값을 자동으로 변환해 주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버프 기반으로 자동 문서화 및 테스팅을 지원하므로 실제 테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 환경 공유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버프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웹 테스트할 수 있는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어 파라미터만 잘 명시함으로써 팀 내 컴포넌트별 문서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프링, 스웨거 사용 경험처럼 헤더나 쿼리 스트링, 바디 등을 전달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지원하여 블룸 RPC처럼 RPC 클라이언트를 쓰지 않고도 JS만으로 gRPC 테스트가 매우 편리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메리아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초석으로 팀 내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붕어빵처럼 빠르게 컴포넌트를 생성함으로써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컴포넌트 생성과 동시에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일러플레이트 내부에는 스크립트를 통해 팀 내 및 사내 공통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래드 세팅, 헬름 차트들을 묶어서 좀 더 빠르게 프로젝트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들 베이스드 프로젝트에 아르메리아, 스트링부트2, gRPC, 집킨 등을 의존성으로 추가하고 헬름 차트에서는 gRPC 액세스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ELK 스택까지 추가하여 공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르메리아와 함께 gRPC를 적용하면서 아르메리아는 MSA로 전환 시 고민 필요 요소들이 대부분 지원 및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매우 빨라지는 장점이 있었고 자동 문서화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장점으로 기존 스프링 기반 REST API도 아르메리아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내 보일러플레이트를 적용하면서 더 이상 프로젝트 테스팅의 혼란을 겪지 않고 팀 내 명세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발생할 에러나 문제를 축적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르메리아를 이용해 컴포넌트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번에는 GraphQL을 이용해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어떻게 취합하여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API 개발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 API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REST API 그리고 GraphQL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사례처럼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늘 비슷한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A API에 메타 정보를 내려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하고 B API에 쿠폰 정보를 내려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으로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를 대응하는 것이 편리한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우리 서비스에는 여러 클라이언트 지원에 좀 더 유연한 GraphQL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기존 GraphQL 서비스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직접 GraphQL 스키마를 이용해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해당 방식의 장점으로는 각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응답값만 스키마로 호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버에서는 GraphQL만 잘 구현해 놓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raphQL을 직접 열어주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버깅이나 트래킹이 어려워지고 스키마 버전 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GraphQL을 제일 앞 영역에 두지 않고 앞에 게이트웨이처럼 인증과 쿼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론트 API 서비스 레이어를 두고 GraphQ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TB에서 내 구매 리스트를 가져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B에서 버전 1 libraries라는 REST 형식의 API를 호출하게 되면 TB 서비스에서 GraphQL 쿼리를 스키마에 맞게 날리게 되고 권한과 상품의 메타 정보를 호출하게 되면
GraphQL에서는 데이터 로더를 통해 각 컴포넌트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취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라이브러리 API 호출 하나로 화면 노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서버에서도 모두 비동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SQL 드리븐에 오래 걸리던 쿼리를 잘 분리하여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마다 쿼리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응답값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GraphQL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도입하게 되면 앞은 그럴싸하지만 뒷단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무시무시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론트 API 서비스 레이어를 도입하면서 GraphQL 쿼리 또한 버저닝을 할 수 있게 되고 클라이언트별 히스토리 관리에도 좀 더 용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GraphQL의 강점도 살리면서 REST API 형태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쉽고 무엇보다 GraphQL을 사용하면서 N+1 문제를 우아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로더가 축적될수록 팀 내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지는 장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개발한 MSA 구조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팀 내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첫 번째, 컴포넌트별 액세스 로그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 트레이싱과 모니터링,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경우 세 번째로는 예외에 대한 트레이싱과 알람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토대로 먼저 시리즈1의 액세스 로그는 어떻게 수집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사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컴포넌트를 배포할 때 아르메리아 앱, 파일비트, 그리고 로그스태시를 하나의 파스로 묶어 헬름 차트를 통해 쿠버네티스 풀에 배포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액세스 로그들은 엘라스틱서치로 하나의 스토리지에 수집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처럼 모든 서버의 액세스 로그를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여 컴포넌트 및 API별 보관 및 조회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킨으로 분산 트레이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르메리아에서 집킨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드 몇 줄만으로 간단하게 트레이싱이 쉽게 적용 가능했고 구 컴포넌트들 또한 슬루스나 브레이브를 통해 집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도 집킨 서버, 집킨 UI로 간편히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엔드 스토리지는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여 5분 만에 쿠버네티스만의 망에 손쉽게 올릴 수 있었고 액세스 로그와 함께 공통 엘라스틱서치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로그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집킨에서 스팬 네임이나 서비스 네임, 태그 쿼리별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고 어떤 서비스에서 API를 호출하고 어떤 쿼리를 호출했는지 쉽게 트레이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API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류 트레이싱이나 알람이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기 환경에서 분산 트레이싱을 적용하면서 저 또한 많이 헤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개발할 때 조심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동기 환경에서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요청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싱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 서비스에서 라이브러리 API를 호출할 때 여러 마이크로 API 홉을 통해 응답값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각 컴포넌트들이 독립적으로 GraphQL에서 비동기로 호출되는 경우 여러 개의 스레드 풀을 통해 호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스레드에 정상적으로 부모의 스팬을 전달한다면 아래처럼 트레이싱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스레드에서 호출되는 경우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잘못 전달하거나 잃어버린다면 트레이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각각 다른 요청으로 취급이 되거나 다른 유저가 호출한 요청과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레드 풀에서 호출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subscribe on을 호출하여 지정된 스케줄러 또는 컨텍스트에서 실행하도록 변경하여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루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리액티브의 subscribe on처럼 코루틴 컨텍스트를 주입하여서도 해결이 가능하며 아르메리아의 최신 버전부터는 코틀린 gRPC는 자동으로 컨텍스트 인젝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니터링까지 거쳐 최종 구조까지 왔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거친 요청은 각 프론트 API를 거쳐 GraphQL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GraphQL에서는 백엔드 레이어를 gRPC를 통해 호출하여 취합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된 에러 로그들은 사내 시스템인 넬로를 통해 수집되고 gRPC 액세스 로그는 AAK 스택을 통해 수집됩니다. 분산 트레이싱을 위한 각 스팬 데이터들은 지킨을 통해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키바나에서 시각화까지 하여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스티오나 스프링 클라우드 생태계를 이용하여 비슷하게 또는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으나 저희는 최대한 고민 요소를 줄이고 빠르게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하고자 아르메리아, gRPC, 집킨, GraphQL을 팀 내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오래된 구조의 레거시 서비스를 MSA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새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변경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현실 여건상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르메리아와 보일러플레이트를 도입하여 좀 더 빠른 프로젝트 세팅 및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gRPC 사용성을 늘려 테스트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GraphQL을 통한 빠른 데이터 취합으로 더 유연한 서비스가 되었고 그리고 아르메리아의 분산 트레이싱 지원을 통해 MSA로 보다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최종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시리즈 온 서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